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뇌 해킹 다이어트라는 책이고요. 남우현 저자, 지식과 감성 출판입니다. 또 사실 시점상 한 해가 슬슬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해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다시 다가오면은 대부분들 매년 신년 계획이라는 걸 세우곤 합니다. 이런 신년 계획에 단골 메뉴를 꼽으라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다이어트와 독서, 영어 공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이어트는 사실 신년 계획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하는 모두의 목표이자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렇고요. 또 미용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다이어트는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의 염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을 빼는 방법은 이미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이죠.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살은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들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 다이어트라는 게 본능을 거슬러서 의지로 억지로 참아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뇌 해킹 다이어트는 고통스럽게 무조건 참아내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다이어트에 관한 책입니다. 비법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이 책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먹는 행위라는 게 먹는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반대로 먹는 걸 참는 일은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 당질로 변하고 그 당질이 뇌의 쾌락중추라는 데를 자극하면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원천인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평생 먹는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뇌는 평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자극을 받기 때문에 먹는 거는 즐거운 일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먹고자 하는 욕구를 참는 다이어트는 먹는 거는 쾌락이다. 이런 기본적인 뇌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뇌를 고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력을 쥐어짜낼 필요가 없다. 만약 본인의 의지력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뇌 자체가 변하면 억지로 힘들게 노력할 필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능과 뇌를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뇌의 작동 시스템을 이해하고 천천히 뇌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지속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일종의 최면 상태를 활용해서 뇌를 속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최면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최면하면 생각나는 눈앞에서 시계추를 흔들어서 무의식 상태로 빠뜨리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강력한 자기 암시로 스스로의 뇌를 세뇌시키는 상태에 가깝다.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이런 상태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최면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면은 일정한 암시 조작에 의해 암시에 걸리기 쉬운 상태인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연스러운 최면, 트랜스 상태를 항상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상태에선
주변의 소음이 잘 들리지 않고 시간 왜곡 현상에 의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린다. 이 상태가 최면, 트랜스 상태이다. 또한 잠들기 직전의 몽롱한 상태까지는 기억이 나도 잠이 들어버리는 순간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잠들기 직전의 몽롱한 상태가 자연 발생적인 훌륭한 최면, 트랜스 상태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잠이 막 들기 직전에 몽롱한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 암시를 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상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최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가까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물론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구체적인 다이어트의 방법들도 또 많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율적인 방법들, 목표한 체중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 그렇게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다이어트의 실전 방법들도 실려 있어서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 밖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충해줘야 하는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이런 설명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실용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멘탈 트레이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 암시를 통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이 책의 핵심이고요. 자기 암시를 통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하면 나쁜 습관의 고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런 나쁜 습관들이 서로 촉매가 돼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습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근데 이를테면 시너지 효과에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쁜 습관에서는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저자는 무의식의 영역을 프로그램처럼 활용하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의 고리가 서로 촉매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습관들은 무감각한 상태를 조성해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정크푸드를 먹고, 정크푸드를 먹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게을러졌다는 기분을 느끼고, 게을러졌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더 본다. 끝없이 추락하는 나선형 고리다. 나쁜 습관은 통제할 수 없는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계속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아니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한참 보다 보면 너무 게을러졌네 내가, 이렇게 그런 기분을 느끼죠. 근데 스스로가 게을러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계속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실패는 실패를 불러오고 성공은 성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원을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불러와야 한다. 네, 이런 메시지가 골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공의 어떤 자원을, 소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단지 그걸 어떻게 꺼내서 활용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은 결국에 우리가 모두들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의 요소를 어떻게 꺼내서 성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저자가 주로 전공한 분야들이 심리학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학적 방법들이나 기술론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의지로 억지로 참아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성과 먹고 싶다라는 본능의 충돌, 이 사이에서 이 이성으로 본능을 억누르고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표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이나 행동을 관장하는 내 자아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목적을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내 자아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 없이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래 기억 만들기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성공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고 그 모습을 머릿속에 각인해서 자기 암시로 성공의 기운을 주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를 규정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든지 나는 저렇게는 못해. 나는 이렇게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계속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성공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암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공감 가는 이야기였고요.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스스로 성공으로 향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라고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독서와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그 제한들이 깨지고 사고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가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상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미래의 자신을 아주 지속적으로 실감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우리가 이미 그 상상하는 모습으로 성공했다라고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쌓이면 실제로 우리는 그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미래의 나를 미리 끌어다가 쓰는 개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본문도 잠깐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의적인 상상은 기존의 네트워크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 뇌는 상상과 현실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상을 하면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한 상태를 자신의 오감으로 구체적으로 느껴보고 말로 하는 것이다. 오감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목표가 달성된 이미지가 뇌 속에 프로그래밍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제목이 뇌 해킹 다이어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은 다이어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금연이라거나 금주, 이렇게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을 끊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운동이라거나 영어 공부 이런 것처럼 꾸준히 해야 할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좋은 습관들은 안타깝게도 본능을 좀 거스르고 이성과 의지로 참아내야 하는 고통적인 그런 과정인 경우가 많죠. 우리 뇌의 메커니즘과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조금은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갖은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셨을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어떤 해법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해 보면서 추천드립니다. 뇌 해킹 다이어트 남우현 지음 지식과 감성 머릿말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은 뇌 해킹과 뇌과학이 체중 감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하나씩 배우게 될 뇌 해킹 기법은 멘탈 트레이너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3회 이상 반복해서 읽다 보면 식욕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훨씬 양질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체중이 감량되면서 자기 효능감이 증대되고 이런 내면의 변화가 신체의 변화로, 신체의 변화가 다시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어떤 내담자는 8주 만에 체중이 무려 10kg이나 줄고 게임 중독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며 좋아했다. 사실 음식, 알코올, 게임 중독과 같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에서 찾아온 것이기에 원인이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이 이끄는 대로 제대로 실천하면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이 책은 심리치료, 학습 심리 코칭 등 멘탈 트레이닝 분야에서 많은 부분 영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챕터 1 해킹된 뇌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1. 책을 읽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비만의 원인은 현대인의 식행동 및 생활 습관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식행동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습관은 의식, 즉 동기와 의지력이 없어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행위가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 전에 과거의 패턴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영어 공부 또는 악기 연습 등을 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일주일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반복된 행동이 귀찮아진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동기, 의지력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지속해서 반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동기나 의지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실패했던 것이다.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들도 마찬가지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이나 운동법만을 알려줄 뿐 우리의 식행동과 생활 습관을 결정하는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반면에 이 책은 올바른 식행동과 생활 습관을 터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기법, 행동심리학 및 NLP를 통해 마음과 뇌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의지력을 쥐어 짜낼 필요가 없다. 만약 본인의 의지력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뇌 자체가 변하면 억지로 힘들게 노력할 필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것이다. 뇌 해킹 다이어트의 핵심은 우리 뇌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기억하고 인식하게 만드느냐이다. 약물에 대한 인체 임상 실험은 반드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역시 약물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처방하면 사전 정보에 대한 의사의 믿음도 환자의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커피를 주면 실제로 카페인이 없는 커피라도 사람들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셨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초록색 라벤더 딸기 우유에 알레르기 차단제를 넣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주었더니 나중에는 우유만 마셔도 알레르기 차단 효과가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의 몸과 뇌가 훈련이 되어서 라벤더 딸기 우유의 구역질 나는 맛을 알레르기 차단제의 효과와 동일시했고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있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기억이 우리의 뇌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신체 반응은 물론 체중 감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뇌 해킹 다이어트 1장에서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해킹된 마음에 백신 프로그램을 심어 식행동과 욕구를 조절 관리하게 할 것이고 2장에서는 행동 심리학을 적용해 살 빠지는 생활 습관을 몸에 새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우리 몸이 잉여 에너지인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망가진 지방대사 시스템을 식이요법으로 회복시킨 후 4장에서는 뇌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성공 프로그램을 무의식에 심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항상 실패만 해왔는데 정말 가능한가? 지금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바로 다시 앉아보아라. 내 지시에 따라 일어났다가 앉을 정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눈으로만 이 책을 읽고 있었던 독자라면 지금 당장 일어났다 앉아라. 이 행동은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뇌해킹 다이어트의 출발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들이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이 책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본서는 최면적 언어와 최면 기법이 적용되어 컴파운딩 제한의 법칙에 따라 3번째 이상부터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교정될 것이다.
2.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끔 해킹된 현대인의 뇌. 만약 배고픔이 단순히 먹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면 밤새 긴 공복을 겪은 아침에는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런데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허기를 얼마나 느끼는지 생각해보자. 음식을 먹은 지 10시간이 지났음에도 배가 거의 고프지 않다. 반대로 저녁 식사는 불과 6시간 전에 점심 식사를 했건만 배가 몹시 고프다. 현대인이 느끼는 배고픔의 대부분은 학습된 심리적 현상이다.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와 지글지글 고기 볶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만드는 자극이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배고픔을 유발하게 하는 조건 반응 자극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앞으로 TV에서 광고가 나오거든 채널을 돌리지 말고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하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상들은 우리 뇌에 만족과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영상에 곁들여 제품을 비추거나 제품의 이름을 반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불시가 된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제품을 아름다운 영상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감정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조건 반응은 매우 강력하다. 저녁 시간 맥주 TV 광고나 햄버거 광고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짐과 췌장액 분비, 인슐린 생산을 증가하게 만드는 두뇌 반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 우리는 영화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맛있는 팝콘과 콜라로 연결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물론 식품 회사들은 이러한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지불한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치킨과 맥주를, 영화를 보며 팝콘과 콜라를, TV를 시청하며 스낵을, 이런 것들이 모두 조건 반응이다. 이러한 조건 반응들은 사실 끝이 없다. 우리가 매일 7시에 아침을 먹는다면 그 시간에 대한 조건 반응이 생겨 전날 저녁 무척 많이 먹었더라도 아침 7시면 배가 고프게 된다. 이는 점심, 저녁 식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본질적인 배고픔이 아니다. 또한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으며 서울은 대형 건물마다 편의점과 자동 판매기가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음식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도록 조건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4 광고를 보고 나면 버거킹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지는 것 또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음식의 이미지를 보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산다. 어디서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편리성과 뿌리 깊은 파블로프 반응이 결합해 우리는 진짜 배가 고파 먹는 것이 아닌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해킹된 프로그램에 따라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것이다. 3. 왜 다이어트에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동안의 다이어트 과정들을 회상해보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매 끼는 물론이고 간식마저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도 철저하게 다이어트 계획에 따른 쇼핑을 해야 한다. 각각의 재료는 무게를 달거나 개수를 세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한다. 다이어트 방법마다 허용하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열량,
당 지수를 검색하고 섭취량을 계산한다. 역설적이게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보다 더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된다. 이와 관련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시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생각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먹을 때 분비되는 소화액의 70% 정도가 분비됐다. 다시 말해 음식을 떠올리기만 해도 입맛이 당기고 식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우리 뇌는 먹는 것을 쾌락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렸을 때나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나 환상적인 섹스를 했을 때와 같은 감정이 뇌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체중 감량을 위해 먹지 말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뇌와 몸은 반대로 더 강하게 먹고 싶은 쾌락 중추를 자극하고 있다. 우리가 내면의 의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면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 그러나 다이어트가 끝나갈 때쯤 조금만 견디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식욕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목표한 체중을 감량하면 더는 식단 조절을 하지 않게 되어 즉시든 서서히든 식습관과 체중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은 다이어트를 끝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차이가 있다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느냐, 순식간에 진행되느냐의 차이다. 결국 모든 다이어트는 단기에는 체중이 빠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섭게 살이 다시 붙는다. 다른 다이어트보다 살이 잘 빠진다고 입증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케톤 다이어트조차 어떠한 이유로든지 식이요법을 중단하면 가차없이 요요가 온다.